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실시간 시장팀에서 근무하는 이찬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제주 시범 사업 그 세 번째 시간 시장 등록 절차와 급전지시 이행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로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그리고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등록 절차, 마지막으로 급전지시 이행 능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로 중개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우선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하시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스마트 그리드 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텝 2부터 4까지는 전력거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각각 스텝 2번과 4번은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신사업팀, 그리고 스텝 3번의 경우에는 저희 기관의 신재생산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자세한 사항들이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또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발전기, 즉 단일 재생에너지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는 제16.2.1조입니다. 주요 자원과 보조 자원, 즉 태양광 풍력 또는 어, 전기 저장 장치가 모두 제주도 안에 소재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원의 경우에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기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원과 보조 자원의 소유는 모두 동일한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원과 보조 자원이 동일한 배전단, 즉 22.9kV 수준의 동일한 배전단의 변전소 및 개폐소에 연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에 참여한 전기 저장 장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보조 자원으로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 재생에너지의 기술 여건입니다. 규칙에서는 제16.2.3조입니다. 전력거래소의 출력 지시를 15분 평균 발전량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뒤에 나올 급정 지시 이행 능력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비 용량에 따라서 통신의 방식이 바뀌는데요. 20메가와트 초과 설비의 경우에는 RTU를 이용해서 전용망으로 4초 주기로 전력거래소로 실시간 정보를 줘야만 합니다. 20메가와트 이하 설비의 경우에는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를 통해서 공용망으로 1분 주기로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제공 정보는 아래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전 가능 집합 전력 자원, 즉 줄여서 VPP라고 부르는 자원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자원과 보조 자원은 모두 제주도 안에 소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개별 자원은 즉 VPP에 속하는 하나의 자원은 반드시 20메가와트 이하의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기여야만 합니다. 이유는 20메가와트 이하를 소규모 전력 자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VPP를 20메가와트 초과하는 자원을 VPP의 개별 자원으로서 참가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개별 자원으로 직접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전 사업자께서 중개 사업자의 대행 없이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VPP의 설비 용량 합계는 총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만 하고 100메가와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고 100메가와트의 캡을 둔 것은 제주의 전력 수급 전력 개통을 고려했을 때 1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자원은 과도한 마켓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VPP의 개별 자원 대수에는 한 대 이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한 대에 1메가와트 초과하는 재생에너지가 중개사업자를 끼고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가 반드시 주요 자원과 보조 자원을 구성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에 참여한 전기 저장장치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VPP의 기술 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일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15분 평균 발전량으로 급전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출력 지시는 KPX에서 VPP로 VPP별 출력 제어 지시가 나갑니다.
그리고 VPP 중개사업자들께서는 계량값 등의 데이터를 KPX로 배전단의 모선별로 모아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통신의 경우에는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 이상을 사용하셔서 공용망으로 1분 주기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공 정보에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일 재생에너지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풍력, 태양광의 기상 정보는 저희가 대표 지점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지점이라 함은 이상적으로는 사업자께서 모아오신 자원 중에 가장 큰 설비 용량을 가진 풍력 또는 태양광의 관련 기상 정보를 보내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표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자원의 전력 거래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력 거래일은 1차와 2차 각각 3월과 9월에 시작하는 전력 거래 기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 여기를 봐주시면 첫 번째 전력 거래 개시일은 시범 사업 시행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도 2월 26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께서는 시행일 2개월 전까지 자원을 반드시 등록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등록 마감을 지금 잠정적으로 올해 12월 25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전력거래 개시일이 24년 9월 1일이고 개별 자원의 변경이 없을 때는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재등록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규칙 변동이 없는 이상 다시 내년도 3월, 9월, 다시 내년도 3월, 9월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감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전에 보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제출 서류입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의 별지 제125호 그리고 126호의 서류들을 전력거래소로 보내주셔야 하고 이때 중개사업자와 자원 보유자의 중개계약서와 요금을 산정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전력거래소로 보내주시면 전력거래소가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전력거래 개시 후 중도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우선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 사업자들께서는 입찰 참여가 의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께서는 전력거래 기간 중 말소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로 보내주시면 전력거래소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그 말소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 자원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복구 불가능한 고장 등이 발생할 때는 전력거래소로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록한 전력거래일이 만기됐을 때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지는 전력거래 기간이 만기됐을 때 모든 자원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의 종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전력거래 기간에 참여를 희망하실 시에는 반드시 전력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재등록의 절차를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3메가 초과의 의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합 전력 자원의 재정 보증 관련입니다. 집합 전력 자원의 중개 사업자들께서는 개별 자원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서 현금 또는 비현금의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비현금 재정 보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재정 보증 금액은 일평균 전원별 정산 단가의 40배를 곱한 금액이며 재정 보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력 거래 개시 3일 전까지 사업자들께서는 재정 보증 금액을 납부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사실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들께서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신 이후에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해서 재정 보증 금액을 통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등록 화면의 예시입니다. 이전까지는 발전기를 등록할 때 발전기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를 신설하는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추후에 매뉴얼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파워마켓을 사용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자원의 등록 절차 중에 개통 운영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는 별표 13번입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일자는 전력거래 개시일 당일이며 현재 예정되어 있기로는 2024년 내년도 2월 말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이행능력 시험과 등록 절차 모든 절차를 완료해 주어야 하는데, 이행능력 시험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RTU를 설치한 사업자 그리고 신자취 즉 신재생 자료 취득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행능력 시험이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나와 있는 일정은 최종 마감 기한임을 양지하셔서 더 여유있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력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자께서는 RTU 또는 신자치의 통신 회선을 개통해 주셔야만 하는데, 특히 RTU를 설치한 사업자께서는 RTU 데이터의 취득 및 제어 시험을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행능력 시험과 다른 점은 RTU 데이터를 취득하고 제어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의 IT 부서 개통 시스템 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며, 뒤에 있는 이행능력 시험은 전력거래소 실시간 시험팀에서 주관하는 급전 가능 재생 에너지 자원을 등록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의 목적이 다르므로 사업자께서는 이 차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능력 시험 20일 전까지 통신 장비 즉 실시간 자료 취득 및 제어 설비, 다른 말로 RTU 또는 신자취의 설치를 마무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자께서는 통신 회선의 청약 정보를 저희 기관 IT 부서로 통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치 50일 전까지 사업자께서 실시간 자료 취득 및 제어 설비 설치 일정과 전력거래소로 보낼 DB 리스트를 통보해 주시면 검토를 거쳐서 자료 취득 및 제어 포인트 검토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13번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능력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규칙에서는 제16.2.9조입니다. 위는 VPP 그리고 아래는 개별 재생에너지의 이행능력 시험을 도식화했습니다. 결국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전력거래소가 급전 지시를 했을 때 지시 이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중개사업자께서 개별 자원에 대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출력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유효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 내 설비 이용률이 10% 이상 되는 날짜에 시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를 통해서 공급 가능 용량의 100%부터 80%, 60%의 출력을 전력거래소가 지시 내렸을 때 이를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행능력 시험의 예시입니다. 출력 제어 지시가 예를 들어서 14시에 내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15분 뒤인 14시 15분에 100%, 그리고 그 다음 15분에는 80%, 그 다음으로 공급 가능 능력의 60%, 그리고 예시로 다음번 80%의 출력 제어 지시를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실제 제어 지시는 이런 순서로 나가진 않고요. 관제사의 판단 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과 기준은 실시간 시장 단위 거래 15분 기간 동안 평균 출력을 허용 오차 현재 12% 내로 유지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통과했을 때는 제주본부가 전력거래소 실시간 시장팀으로 결과를 통보해서 등록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탈락 시에는 시험 시행 다음 주까지 재시험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재시험의 횟수에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여쭤보시는 게 3메가와트 초과하는 의무 사업자들의 이행 능력 시험 반복 탈락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반복해서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력거래 기간 시작 전까지 탈락할 경우에는 이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등록 및 이행 능력 시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혹은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